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C++ 8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것과 같이 이제 L-value, R-value, 레퍼런스 타입,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그 다음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터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포인터를 정말 확장시킨 개념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터가 이렇게까지 활용도가 높구나. 우리 그 C 언어, C++ 언어의 구현 범위를 월등히 높여주는 이런 월등히 넓혀주는 구현 영역을 넓혀주는 역할을 이제 포인터가 담당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알아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L 밸류와 R 밸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L 밸류, R 밸류는 오늘 배울 레퍼런스 타입과 정말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L 밸류, R 밸류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L 밸류, R 밸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나중에 뭐 포인터 이제 레퍼런스 타입 외에도 포인터나 이제 그 동적 할당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하고 가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L 밸류, R 밸류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문법적으로 잘못했을 때 컴파일러 에러에서 직접 띄워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밸류, R 밸류는 기본적으로 왜 L 밸류라고 부르냐면은 역사적으로는 레프트 또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 밸류라는 의미에서 이제 L 밸류, R 밸류예요. 즉 이게 뭐냐? 레프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뭐냐?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라이트 핸드 사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C++에서는 이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쉽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C++에서의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 밸류, R 밸류는 C++에서 그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공 뭐 공식 문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아이덴티티를 갖느냐 그리고 무브 될 수 있느냐 이런 분류에 따라서 뭐 L 밸류, R 밸류도 나누고 실제로는 뭐 PR 밸류, X 밸류, GL 밸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기본을 전부 다 공부를 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그 추가 밸류에 대한 이론을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 단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L 밸류, R 밸류만 아시고 있으면 돼요. 이건 C++를 할 때 L 밸류, R 밸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L 밸류가 그러면 C++에서 어떻게 그 정의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메모리 상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서 코드
한 줄 한 줄 끝나도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값. 그러니까 지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rvalue는 뭐냐? 메모리상 어딘가에 저장이 안 되어서 저장이 되지 않아 재사용이 불가능한 값.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메모리상 어딘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값이 아니라 영역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value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딘가에 저장이 될 수는 있지만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rvalue에 대한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rvalue를 실질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int a는 10 뭐 이런 문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rvalue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메모리 공간에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거는 이 문법은 그러니까 대입을 메모리 영역에 어떤 값을 써주는 역할은 rvalue가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변수는 뭐냐면은 변수는 메모리 변수 뭐 a라는 변수가 어떤 메모리 주소의 주소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영역에 접근해서 동작하는 것은 rvalue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rvalue 같은 경우는 그래서 rvalue는 그래서 그 어떤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에 뭐 1이야 아니면은 5야 이렇게 써주는 거는 rvalue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메모리 공간을 이제 이 메모리 공간을 누군가가 소유를 한다, 어떤 변수가 소유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메모리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rvalue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value가 소유를 했으니까 이제 rvalue는 메모리를 이제 소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함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시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rvalue에는 뭐가 있냐면은
L 밸류 뭐 변수 상수 뭐 유니온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고, R 밸류에는 이제 유니온이나 클래스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주 나중에. 네. 아주 나중은 아니죠. 클래스는 바로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니까. 그다음에 뭐 R 밸류는 상수 표현식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앰퍼샌드 같은 거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법에 따라서 L밸류, R밸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int a는 10, b는 20 이렇게 있으면은 뭐 당연히 a는 L밸류, b는 L밸류, 10은 R밸류, 20은 R밸류. 왜 10이나 20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a는 b 하면은 a도 L밸류, b도 L밸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는 애는 대입을 해주는 애가 L밸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입을 당하는 애는 항상 L밸류여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는 애는 R밸류가 될 수도 있고 L밸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는 B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A는 L밸류, B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전체 값을 봐야 돼요. 이 전체 값은 그래서 B-10은 그래서 L밸류가 아니고 R밸류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연산자가 있죠. 아리스메틱이 있죠. 그래서 이 아리스메틱 그 연산자를 통과해서 나온 결과값은 항상 R밸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인터로 한번 가볼게요. 포인터 ptr은 %a 이렇게 해보면은 ptr은 이제 int 그러니까 인티저 포인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진 L밸류예요. 변수니까. 그리고 얘는 어떤 밸류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고 한번 답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답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a는 결국에는 R밸류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a %b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제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다시 한번 조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보시면은 에러가 떴죠. 에러 뭐냐? 에러 여기 보시면은 L밸류 이제 오퍼랜드 오버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이 어사이먼트 대입 연산자의 왼쪽 값으로는 L밸류가 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L밸류가 오지 않았다는 뜻은 R밸류가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 %, address of a가 이제 R밸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제가 A 또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쓰고 여기서 썼다고 에러. 그래서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L밸류, R밸류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L밸류, R밸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 레퍼런스 타입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레퍼런스 타입에는 그 L밸류 레퍼런스 타입이 있고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에는 L밸류 레퍼런스 타입이 있고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은 AND 하나를 붙이거나 이제 AND 두 개를 붙이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ND 하나만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int and 그다음에 a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얘는 L밸류 레퍼런스 타입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L밸류 레퍼런스 타입이 뭐냐?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그 레퍼런스 타입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전 강의의 레퍼런스 타입과 완벽히 동일. 그럼 제가 이전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바로 서로 다른 이름의 동일한 변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에 대한 예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자면은, 자, int a는 이제 10이라는 이제 10이라고 해서 뭐 선언을 했다고 쳐보면, 여기서 L밸류 레퍼런스로 rf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a의 이제 L밸류 레퍼런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cout a를 이제 출력을 하면 당연히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rf를 2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std cout a를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rf를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의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이 위에는 당연한 거고 이 아래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실행을 시켜 주신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10, 20, 2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설명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가장 먼저 a는 10이라고 이제 선언이 됐죠. 그래서 베리어블 이름이 이제 a고, 여기 뭐죠? int예요. 데이터 타입은 int고, 어드레스는 일단 잠시 모르니까 그냥 비워둘게요. 데이터가 여기에 10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rf가 a를 받았죠. 레퍼런스 타입으로. 그러면은 a와 이 변수가 rf라는 이름을 똑같이 또 가지는 거예요. 자, rf라는 이름을 똑같이 또 갖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rf라는 변수를 가지고 통과를 해도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고, a라는 데이터를 통과를 해도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f를 20으로 바꿨죠. rf라는 곳에 rf라는 변수에 20을 대입을 했어요. rf를 따라가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20으로 바뀌고, 그래서 a를 가지고 왔는데 a를 출력을 시켰는데 a를 따라가 보니까 20이었어요. 그리고 rf를 따라가 보니까 20이었어요. 그래서 22, 22, 20, 22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수압 함수 이제 그 펑션의 그 인자값으로 넣어주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수압 펑션을 하는 그런 예시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수압 펑션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이 L밸류 레퍼런스가 또 어디에 쓸 수 있냐? 펑션의 리턴 값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int 그 다음에 레퍼런스 L밸류 레퍼런스 타입으로 이제 리턴 값을 줘볼게요. 리턴 값을 그리고 array라는 함수 이름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std size t index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제가 이런 걸 좀 쓸 텐데 std size t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조금 더 안전한 그 정수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수가 나오면 바로 여기서 에러를 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nsigned int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그 데이터를 읽을 때 signed로 읽어버리게 되면은 signed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읽죠. 근데 얘는 애초에 unsigned 값이 들어간다? 그럼 바로 에러를 띄워버리기 때문에 unsigned를 음수 값이 들어오는 것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스트릭트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atic int 그래서 array 5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뭐 5, 4, 3, 2, 1 이렇게 해보고 리턴을 이제 array의 인덱스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그러면 잠시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을 L밸류 레퍼런스 타입으로 주게 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std cout array 0 std endl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짜왔던 일반 함수들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array의 0번째 인덱스를 가져오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std cout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은 array 0은 L밸류이기 때문에 등호의 왼쪽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대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이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td cout 해서 이 array라는 것에 이제 0번째 인덱스를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3으로 바뀐 채 다시 꺼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냐면 그 말을 하냐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이 되면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그 변수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 짜여져 있으면은, 근데 리턴 값이 에밸류 레퍼런스다 그러면은 이것과 똑같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동작이 되냐면은 바로 스태틱한 이 함수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스태틱한 이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일반 스택처럼 쌓인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서 여기다가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5개죠.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변수 이름이 R 이렇게 되고, 데이터 타입이 이제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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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5, 4, 3, 2, 1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다고 했었죠. 제가 스택에 쌓이면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에밸류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즉 어디야, 0이죠. 여기가 리턴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변수처럼 동작을 해서 리턴이 된다. 변수 자체가 리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리턴이 돼서 3을 대입을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가 3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자체가 새로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제대로 설명을 이 부분이 설명 너무 어렵네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안 했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잘 가시도록 설명을 했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 자체가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름의 동일한 변수인데, 리턴 값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 것 자체가 또 다른 이름,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 엔드 2개짜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어떤 레퍼런스 타입이냐, L밸류 레퍼런스 타입을 여기서 썼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이 될 것 같지만 L밸류 레퍼런스 타입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는 뭐냐, 얘는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다름. 얘는 문맥에 따라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얘는 L밸류 레퍼런스 타입이다, 아니면 얘는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냐 보면은 예를 들어서 std 뭐 잠시만요. 뭐 int a는 10, 그 다음에 b는 20,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std cout 뭐 a 플러스 b 나누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3 마이너스 3, 뭐 이런 수식을 중간 계산으로 써야 된다고 해볼게요. 중간 계산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수식을 항상 이걸 계속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경우에 이제 R밸류 레퍼런스 타입 엔드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때 이거를 계속해서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int end 뭐 value에다가 이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중간 계산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돌아와야 돼요. 그래, 이거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얘랑 무슨 차이냐?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엔드를 사용을 한다, 앰퍼센트 두 개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절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val이라는 변수는, val2라고 해볼게요. val2라는 애는 얘가 R밸류예요. R밸류 타입인데 여기에 L밸류가 왔어요. 변수 L밸류가 왔기 때문에 R밸류와 L밸류가 서로 타입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있겠죠. 왜냐면 R밸류와 R밸류 사이니까. 네. 그렇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의 정당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정당성을 제가 부여를 해보자면은, 이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간 계산 과정을 이제 저장을 하는 용도인데, 왜 그 중간 계산 과정을 저장을 할 때 R밸류 레퍼런스를 사용을 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값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복사를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값을 보호하고 복사를 막는다,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코드 자체가 이제 C나 C++ 언어는 어셈블리 언어로 바뀌잖아요. 그 어셈블리 언어 차원에서 조금 바뀌는 게 있는데, 일반 변수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면은 너무 자세하게, 너무 기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세하게 어렵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 값을 저장을 할 때는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은 L밸류로 바뀔 수도 있다고 했죠. 이 초기화할 때는 무조건 R밸류예요, 얘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부터는
L밸류가 됩니다. 이제 할당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문맥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L밸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L밸류로 바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중간 계산 과정을 저장을 할 때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을 쓴다고 했는데,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이 공식 문서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계산식은 R밸류인데, 이 R밸류 같은 경우는 코드 한 줄이 지나면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값 자체의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생명 주기를 늘려주고 싶을 때 늘려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에벨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R밸류 레퍼런스 타입이 이제 L밸류 레퍼런스 타입으로 될 수도 있고, 그 R밸류지만 임시적인 메모리 주소 공간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R밸류이지만 메모리에 저장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실행시켜 보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또 L밸류가 또 L밸류로 또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뭐를 제가 할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댕글링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것을 댕글링 레퍼런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제가 코드를 한번 짜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댕글링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리턴 타입은 L밸류 레퍼런스 타입으로 줄게요. 그다음에 댕글링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int a는 10 하고 return a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식으로 제가 리턴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턴 타입이 L밸류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저도 L밸류 레퍼런스 타입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댕글링 해서 이렇게 값을 받아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출력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와요.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폴트.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 변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 변수가 이제 마킹된 메모리 공간에 찾아가서 이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a를 마치 변수처럼 리턴을 해줬어요. 얘를 a를. 근데 댕글링이라는 함수가 끝나자마자 int a는 로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댕글링이라는 함수에서만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L밸류 레퍼런스 타입으로 존재는 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댕글링 여기에 이 A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받은 주소 공간을 가지고서 이제 따라가서 봤는데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서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내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 얘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바로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내서 프로그램을 죽게 만드는 바로 이제 버기하다라고 하는 거죠. 버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기하지 않은 코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태틱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스태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얘를 완전히 바깥으로 빼버려서 글로벌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글로벌 변수나 스태틱 변수는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끝나더라도 그 변수처럼 작동할 주소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댕글링 레퍼런스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하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못해서 안 하시면은 조금 곤란해요. 네, 이어서 다뤄볼 내용은 이제 더블 포인터라는 부분을 제가 다뤄볼 거예요. 더블 포인터 뭐냐? 한국말로 하면은 이중 포인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중 포인터 이거 한번 지어볼게요. 제가 더블 포인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개념 자체는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어려운데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 자체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t value 100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int 인티저 포인터로 이제 value 포인터는 포인터의 주소를 이렇게 value라는 변수의 주소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을 2개 써주시면 됩니다. 포인터가 2개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 그래서 value 더블 포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주소, 즉 address of value pointer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개념 자체는 이게 더블 포인터예요.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출력을 하냐면은 std cout value 값은 value 이런 식으로 하고 std 인데일 할게요. std cout 그래서 pointer to value 이렇게 하면은 그 value 포인터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볼게요. 여기에 이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value 포인터 std and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똑같이 해서 여기를 더블 포인터의 값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더블 포인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값의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예측을.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한번 일시정지 해보시고 다시 틀어보세요.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은요.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100, 0x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 왜 이게 0x가 나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value 더블 포인터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value 포인터의 주소예요. 주소. 그러니까 얘 주소를 에스터리스크니까 얘의 주소를 따라간 값은 뭐예요? value의 주소. 즉 value의 주소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value의 주소다? 그러면 한번 다시 에스터리스크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소가 출력이 됐다라는 건.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을 해보시면은 에스터리스크 한 번 더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 주소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이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되냐? 자, 지워볼게요.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가 뭐예요? value죠. value. 그 다음에 여기가 int.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그 150이다 라고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변수 이름이 value 포인터였어요. 큰일 났다. 참 모자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샵 146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포인터니까 주소를 저장을 하겠죠.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니까 샵 150 이렇게. 자, 그리고 value 더블 ptr 인데 여기를 뒤로 줄여볼게요.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int 더블 포인터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주소가 14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146 라는 주소가. 그래서 여기서 에스터리스크를 따라가요. 에스터리스크를 에스터리스크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얘 주소를 따라갑니다. 얘 주소에 있는 값 150이라고요. 150에서 에스터리스크가 두 개다. 여기서 한 번 더 따라가야 되죠. 150에 있는 값이 뭐지? 그래서 150을 찾아가요. 150에 있는 값 100. 이렇게 해서 10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자체가 포인터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왜 더블 포인터 왜 쓰냐?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 예시를 조금 더블 포인터와 연관돼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더블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가장 많이 쓰이냐면은 포인터 어레이 포인터, 그 다음에 동적 할당, 이런 다이나믹 어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중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것 뭐냐? 이제 포인터 어레이라는 거. 포인터 어레이. 자, 포인터 어레이는 뭐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인터들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뭔 뜻인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배열의 원소가 포인터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자, 뭐 int a는 10, b는 20, c는 30 이렇게 그 변수가 있다라고 하고, 포인터 어레이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은 인티저 포인터의 그 포인터 어레이 이런 식으로 포인터 어레이다 이렇게 하고, 몇 개의 원소를 넣을 거냐 라고 하면은 3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원소들을 포인터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소들을 넣어주면 돼요. A의 주소, B의 주소인데 한번 섞어볼게요. C의 주소, D의 주소, A의 주소, B의 주소, B의 주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포인터 어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뽕문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3 purple I 그 다음에 std cout 그 다음에 ptr tr array 뭐 I 해서 여기서 뭐 들어가 되죠? 바로 그냥 출력하면은 주소값 나와요. 주소값. 그러니까 에스터리스크로 값을 출력을 해주세요. endl로 끝내주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포인터의 변수를 죄송해요. 포인터들의 배열, 즉 배열의 원소가 포인터로 이루어진 그 원소들의 값을 다 싹 다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30, 10, 20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asterisk ptr array 1은 뭐 1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여기서 이 메모리 레이아웃에 이 int, a, b, c 그 다음에 포인터 어레이 얘네들을 한번 싹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더블 포인터냐, 배열이랑 포인터랑 이렇게 같이 썼는데 어떻게 얘가 더블 포인터냐 하실 거예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포인터 어레이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또 다른 예시. 자,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열을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어레이. 그래서 5. 그래서 5개를 할 건데 여기에 누가 있냐? 존이 있어요. 존, 그 다음에 샘, 그 다음에 엔, 수, 그 다음에 알렉스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알렉스. 네, 그런 다음에 포문으로 int i는 0, i는 5, purple I, 그 다음에 std cout array i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싹 다 잘 나와요. 근데 제가 뭐라 했죠? 더블 포인터라고. 더블 포인터.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포인터는 뭐랑 거의 동일하다 했죠? 제가 배열이랑 동일하다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배열이 포인터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뒤에 알려드릴 이제 어레이 포인터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반대예요. 제가 원했던 반은 반대인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 포인터를 배열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출력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 포인터 어레이를 더블 포인터 영역에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더블 포인터라는 애가 배열은 포인터로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가 동시에 쓰였으면은 더블 포인터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제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을 해드렸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더블 포인터 이런 것들이 뭐 포인터 어레이다 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더블 포인터 어레이가 더블 포인터냐는 아니에요. 아닌데 깊은 연관이 있다 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더블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다 포인터 어레이, 그 다음에 어레이 포인터 이런 곳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레이 포인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레이 포인터가 생긴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배열이 이제 포인터로 관리는 돼요. 관리는 되지만 배열 자체를 나타내는 포인터가 필요했어요. 자, 이게 말이 어렵죠? 자, 배열이 포인터로 관리되기는 하지만 배열 자체를 나타내는 포인터가 필요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왜 필요했다? 왜 배열 자체를 나타내는 포인터가 필요했냐? 라고 하면은 다차원 배열부터는 순수 포인터만을 통해서 다차원 배열을 다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다차원 배열로,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로 얘를 다루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2x3로 나눠야 돼요? 아니면은 3x2로 나눠야 돼요? 아니면은 1x6로 나눠야 돼요? 모른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냥 2차원이라는 주제만 딱 받았을 때는 제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인터, 그러니까 이런 배열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레이 포인터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의미냐, 몇 개로 묶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레이 포인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문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인 이유는 C++에는 얘는 partial array라는 array, 이게 partial array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sub array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부분 배열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배열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partial array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어레이 포인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partial array는 제가 나중에 더 심화된 부분에서 다룰 수 있으면은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레이 포인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냐면은, 다차원 배열을, 예를 들어서 그냥 1차원 배열만 있다고 해볼게요. 1차원 배열만 이제 1, 2, 3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int ptr array 1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 1차원 배열을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1, 2, 3 2, 3, 4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이제 int 더블 포인터로, 예를 들어서 ptr array 2를 못 받는다고요. 이렇게 못 받는다고요. 왜 못 받냐, 이 array 2라는 변수만 보면은 이미 이 2x3라는 걸로 나눠진 걸 알 수가 있는데, dptr에 대입이 될 때는 그냥 1, 2, 3, 2, 3, 4라는 그냥 일렬로 나열된 배열만 오는 거랑 똑같아요. 왜? 메모리 상에는 일렬로 작성이 되니까. 일렬로 작성이 되니까. 얘는 그냥 일렬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렬로 들어온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나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포인터로만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 배열 자체가 포인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 자체를 포인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로로 묶어주고 이렇게 끝에 이거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이제 cout std dptr ptr 1 0 std and 이렇게 해주시면은 2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워닝 무시하세요. unused라, 사용하지 않은 베리어블이라고 뜨는 거라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차원 배열이 생겼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array 3 2 2 3. 그래서 뭐 1 2 3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에 여러분들이 int array 포인터로 ptr3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이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 그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고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2, 3이 돼요. 이게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array 3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펑션의 그 argument 그러니까 펑션의 인자로 펑션의 인자로 다차원 배열을 넘겨줄 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네. 왜냐면은 이 포인터 자체는 얘가 몇 칸인지 그냥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면은 얘가 총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총 1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셋이죠. 그러면은 곱하면 6개예요. 얘가 당연히 얘가 이제 뭐 2의 어레이로 구성된 애구나를 얘가 자동으로 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레이 포인터를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은 점점 요즘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약간 요즘의 코딩 스타일이 얘네들 말고도 충분히 더 맛깔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더블 포인터로 그거를 그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더블 포인터가 나온 나온 배경 자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더블 포인터가 나온 배경 자체는 원래부터 존재했지만은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인터만을 사용을 해서 배열을 관리하자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포인터만을 사용을 해서 배열을 관리하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포인터만을 이용해서 배열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더라. 관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막 설명을 해드렸고 이게 더블 포인터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동적 할당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동적 할당까지 제가 쭉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바로 동적 할당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은 뭐 이거 솔직히 못해도 돼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네.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이 어레이 포인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열이 아닌 포인터다 라는 거예요. 포인터이다. 이 어레이 포인터는 포인터이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솔직히 말을 하면은 이것보다 더 잘 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뭐냐? 자, 그냥 그 더블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싱글 포인터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포인터 4 여기에 뭐를 넣어주냐면은 자, 일단은 그냥 바로 그 뭐죠? 2차원 배열 한번 해볼게요. 2차원 배열 그러면은 array 2에 이제
첫 번째 주소죠. 이거를 그냥 바로 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돌아가면서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얘만을 사용해도 다차원 배열을 싱글 포인터만으로도 그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서 잘 안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은 cout btr4 dd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차원으로만 관리를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생각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 컴퓨터는 다 가능합니다. 네. 1차원이기 때문에 포인터. 그래서 1, 포인트 3. 왜냐면은 이 동작을 제가 지금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딨어? 2x3이기 때문에 3개 출력해주고 그 3개 출력을 해주고 라인 브레이크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cout d and 죄송해요. 여기 잘못 썼네. 이건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보면은 1, 2, 3, 2, 3, 4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보시면은 이거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얘는 이미 제가 딱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rray2. 네. 그 다음에 얘 ptr은 뭐냐, ptr4는 뭐냐, ptr4는 int 포인터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넘버 400이라고 할게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값을 갖죠? array2에 0, 0의 인덱스, 어드레스, 즉 여기죠. 1의 주소. 그러니까 여기가 샵 500. 여기 이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동작을 하냐, 제가 인덱스를 설명을 할 때 그랬었죠. 인덱스의 의미는 이 현 주소로부터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부터 몇 칸만큼 떨어졌느냐예요. 그러니까 500이라는 주소, 얘가 5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덱스로 진입을 하면은 500이라는 주소로부터 몇 번 떨어졌느냐, 몇 칸 떨어져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씩 늘어나면은 한 칸이 0칸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 고 주소죠. 그 다음에 한 칸 떨어져 있다. 이 504. 그래서 2. 두 칸 떨어져 있다. 3. 여기서 3칸 떨어져 있다. 하나, 둘, 셋. 해서 2. 4칸 떨어져 있다. 하나, 둘, 셋, 4칸.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int 0이 말을 하는 애들은 여기인데, 여기고요. 0, 1 이런 식으로 가고, int 0, 0, 0, 1, 0, 2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1, 0, 1, 1, 1, 2 이런 식으로 쌓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차원이다. 3차원이면은 쉽겠죠. 3차원도 쉽겠죠. 0, 0, 0, 0, 0, 0. 그 다음에 위에는 0, 0, 0, 1, 0, 0, 0, 2. 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3차원 배열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 메모리 레이아웃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더블 포인터를 메인 함수 내에서는 이런 함수 자체 내에서는 더블 포인터를 그 다차원 배열을 가지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실제로는. 하지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을 받을 수 있을 때. 언제? 펑션 아규먼트로 넣어줄 때. 다시 뭐라고요? 펑션에 인자를 넣어줄 때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더블 포인터를 이제 그 다차원 배열 더블 포인터로 못했잖냐. 사실은 함수에 인자로 넣어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int argc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 더블 포인터 해주시고 argv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게 뭐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인자가 막 길어졌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argc는 argument count라고 해서 argument 인자의 개수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더블 포인터죠.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죠. 그래서 문자열이 이제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for int i는 0. 일단은 지금은 그냥 제가 그냥 작성을 하는 대로 그냥 바로 그냥 따라와 주세요. 코드를 작성을 한 후에 제가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i 그 다음에 std cout argv i std and 이렇게 하시면은 빨간 줄 나왔다가 사라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일단은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컴파일만 할게요. 명령어 쳐서 run 파일 그 다음에 뭐 지금 메인이죠. main.cpp 마이너스 그래서 컴파일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실행을 할 때 run 파일 해주시고 여기에 뭐 hello world 뭐 1, 2, 3 이렇게 쳐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바로 그대로 쭈루룩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argc 지금 몇 개에 들어갔죠? /run 파일 하나 hello world 1, 2, 3 해서 총 4개예요. 총 4개고 그래서 argc에는 4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hello 그리고 argv는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그 2차원 배열로서 들어가는데 2차원 배열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 더블 포인터로 관리를 받아주겠다 이 소리였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더블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더블 포인터도 된다. 그런데 얘도 가능하다. 얘도 가능하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왜냐? 배열은 포인터로 관리가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꿀팁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자 개수는 안 바뀌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얘 실행이 될 때 들어오는 인자 개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콘스트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들어온 이 옆에 들어온 인자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꿀 일이 없다 생각한다면 그냥 콘스트 붙여주세요. 그게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코드의 속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콘스트를 붙여주는 습관을 넣어주시면은 또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명령어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g 뿔뿔 -o run 파일 main.cpp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로 넣어줬잖아요. 이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인자로 받아서 여기서 여기서 이것들을 해석을 해서 그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명령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자체에 명령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동적 할당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동적 할당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기까지 이거 배우려고 너무 긴 여정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네, 바로 동적 할당 들어가 볼 텐데, 동적 할당이란 것은 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동적이란 말은 다 나중에 잠깐 나중에 보고요. 일단 동적 할당은 이제 영어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할당이란 건 뭐냐? 할당이란 거는 어떤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겠다고 예약을 해두고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를 할당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변수에 메모리를 할당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동적 할당을 하면은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 메모리를 할당해 줄 때는 어디를 사용하냐면은 힘 영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힘 영역. 그래서 힘 영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은 스택에 저장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스택에는 저장이 안 되냐면은 이 동적 할당을 했을 때 힘 영역을 사용을 할 때와 스택 영역을 사용을 할 때 CPU가 그 처리를 완전히 다르게 해줍니다. 그 처리를 완전히 다르게 뭐 어셈블리와 코드도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CPU가 처리를 할 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적 할당은 그 힘 영역의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 영역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힘 영역은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은 여기가 우리가
때 스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하이죠. 하이. 스택이고 여기가 하이예요. 하이. 스택은 위에서 높은 주소부터 막 쌓입니다. 대신에 힙은 이 맨 아래. 이 메모리 릭은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로우 레벨. 로우 메모리 주소라고 보면은 힙은 이 아래에서부터 낮은 주소부터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택과 힙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메모리가 사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동적 할당을 그러면은 언제 쓰나요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어떤 변수나 이제 뭐 나중에 가면 클래스도 돼요. 클래스나 변수를 배열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근데 얼마나 사용이 될지 그 크기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동적 할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적 할당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C 스타일이 있고 C++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해제를 해주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방금 특이한 게 나왔죠. 뭐라고요? 할당 해주고 해제를 해준다고요. 할당해주고 해제해준다고. 자, 할당을 해준 거는 할당을 해준 거예요.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을 해줬어요. 근데 해제는 뭐냐면은 나 이 예약을 해둔다고 했죠. 예약을 해둔다고. 예약을 했으면은 나 사용 다 끝났어 하고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메모리한테 컴퓨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 다 끝났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리 릭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힘 영역의 동적 할당을 이 정도 했어요. 뭐 100kB, 뭐 100바이트 이 정도 뭐 동적 할당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하고 나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해제를 안 해주면은 얘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얘가 그 다 사용을 다 했다라는 처리를 해주거든요. 보통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근데 이거를 안 해줍니다. 나 이거 다 끝났어라는 나 다 사용을 다 했어라는 동작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컴퓨터가 이해를 할 때 이 영역은 계속 사용 중인가 보내 하고서 여기를 절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리그 발생하면은 이 공간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다시 사용을 못 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강제로 이제 메모리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적 할당이란 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동적이잖아요. 동적이라는 얘기는 정적 할당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했던 스택에 쌓아놓은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바이트를 할당을 했어요. 근데 실행을 하고다 보니까 100바이트가 부족해. 그럼 한 200바이트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200바이트 한 이 정도 한 200바이트 한 이 정도 죄송해요. 200바이트 이 정도 다시 재할당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해주는 영역을 막 늘리는 거예요. 막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 스타일을 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C++ 스타일로만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C++ 강의니까. 자, 할당을 할 때는 뭐 말로, 리얼로, 칼록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는데 리얼로 칼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문법 강의를 다 듣고 나신 후에 조금 추가적인 개념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싶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록. 그래서 말록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줄임말인데,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C 스타일로는 C++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해제를 할 때는 free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C++ 스타일로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delet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자, 그 C 스타일로 한번 제가 그 크기가 5인 배열을 동적 할당 해볼게요. 배열을 동적 할당 해볼게요. 보면은 int 포인터로 해서 array,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록을 쓴다고 했죠. 말록 하고 여기에는 여기 안에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할당을 해줄 건지를, 그 메모리 어느 정도를 할당해 줄 건지를 그 크기를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size of int 해줄게요. int. 그 다음에 몇 개였죠? 이게 5개였어요. 5개 배열 원소. 근데 그러면은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냐? 항상 말록 앞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그 동적 할당을 해줄 건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int 포인터로 하겠다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ree 해줘서 array 해주시면은 그 해제를 해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할당하는 문을 썼으면은 항상 free도 무조건 그 다음에 무조건 써주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할당하고 뭐 그 아래 나머지 코드를 작성하다가 free 하는 걸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 array 그냥 일반 배열처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3은 뭐 4라고 해보면은 std cout 뭐 array 3 td and l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죄송해요. cd 8이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4가 출력이 잘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프리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법적으로 에러가 안 떠요. 문법적으로 에러는 안 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 댕글링 포인터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댕글링 포인터 이런 거를 분명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프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댕글링 포인터다. 댕글링 레퍼런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나타내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댕글링 포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거를 한번 C++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C++ 스타일은 다 필요 없고요. 여기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int를 해줄 텐데 여기서 크기가 5인 배열이니까 배열처럼 해서 5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delete
delet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어레이를 없애주세요 해주시면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new를 사용을 할 때 여기서는 배열을 그 해제해라 라는 의미로 배열 표시인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열이 아닌 그냥 일반 변수처럼 일반 포인터 하나만을 이제 동적 할당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int ptr new int 이런 식으로 가능도 해요. 이런 경우에 해제를 해줄 때는 그냥 delete pt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똑같이 사용이 가능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다차원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다차원 배열 동적 할당. 예를 들어서 제가 4 by 5에 해당하는 그 다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중 포인터를 이제부터 이중 포인터가 나오는데 더블 포인터가 진짜 이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4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이거는 동작을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레이 포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포인터를 빠져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왜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코딩 트렌드 자체가 어레이 포인터의 입지가 작아진다고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의 코딩은 유저가 어떤 값을 넣을지 모른다라는 게 너무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가 이제 4, 5 이렇게 정적인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정적인 값 이런 것들을 컴파일 시간에 정해진다고 해서 컴파일 타임 컨스턴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적인 것을 넣어주면은 그렇게 좋지 못한 코드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C++ since C++ 11부터는 int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터 배열을 쓰지 않고도 그냥 그냥 적절한 우선순위를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auto array new int 4 5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적일 때도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포인터 어레이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토 타입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동적 할당의 의미가 없어요. 동적 할당이 없어. 왜냐하면 동적 할당은 우리가 배열 원소의 개수를 모를 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동적 할당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5 by n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게 문제인데 이때의 이중 포인터의 증가가 발휘됩니다. 네. 그래서 int 이중 포인터로 해주시고 array 그리고 new int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개의 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동적 할당을. 자, 그런 다음에 뭐 여기에 어떤 sum operations 해서 어떤 동작이 일어난 뒤에 예를 들어서 n이 4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해되셨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5 by 4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4개짜리 배열이 5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은 반복문을 통해서 그 동적 할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가 아니라 뭐 std size t라고 할게요. ti는 0 해서 5줄이 있는 거니까 5번 반복을 하면서 4개짜리를 동적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만큼 그래서 플러스 i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은 어레이에 i번째 인덱스 즉 i번째 줄에 new int 그 n짜리의 배열을 할당을 해줘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그 배열 다차원 동적 할당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제를 해주는 코드를 짜야 되는데 해제를 해주는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할당을 해준 것에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적 할당은 제가 시간이 뭐 매 시간마다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개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반대로 반대의 순서로 해제를 해주면은 std size t i는 0 그 다음에 i는 여기까지 플러스 i 델리트 해야 되겠죠? 해제를 할 거니까. 그리고 델리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레이에 i번째를 델리트 해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할당을 해준 애를 해제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뭐 델리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마지막으로 해제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면은 5 by 4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레이에 4에 3에 1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std cout으로 죄송해요. 4 3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1이라는 값을 잘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동적 할당에 대한 예시는 제가
뭐 클래스를 할 때나 뭐를 할 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적 할당은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잘 알아요. 잘 아니까 그 동적 할당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그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들어온 질문들을 취합을 한 영상을 한 번 또 다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차원 동적 할당까지 한 거 보면은 너무 깊게 들어갔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는데 오늘 너무 길었는데 다음 시간 좀 진짜 짧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